네, 안녕하세요. 파머스 영어 본사에서 교육이사를 근무하고 있는 박동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학원을 한 8년 정도 운영해서 원장이었어요. 학원을 하기 전에는 평촌 학원가에서 강의를 한 11년 정도 했고 강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로도 11년을 일을 했고 어학원도 8년 정도 운영해서 원장이었고요. 최근에는 파머스 영어 본사에서 교육이사로 현재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만 한 24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아이가 올해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요. 작은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두 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이기도 하고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영어 잘했으면 좋겠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요. 영어 교육 잘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다 생기거든요. 근데 영어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영어가 발목이 아니라 날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엄마들이 영어 교육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내가 알아야 올바른 영어 교육을 우리 자녀들한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어요, 오늘. 왜냐하면 제가 설명만 할 건 아니고 수업 시연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시간이 수업 시연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학생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는 어머님들이 좀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전혀 제가 뭐 특정한 분을 지명을 하거나 난처하게 하면 전혀 없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다 같이 따라하는 거 한 2번 정도만 더 해주시면 돼요. 네, 어떻게 출발해볼까요? 네. 네, 마이크 되나요 지금요? 네, 되죠.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제가 제일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인가 하면 막 이렇게 무서운 눈으로 보실 때, 이럴 때 제가 등줄기 좀 땀이 좀 납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못하더라도 사랑스러운 눈길을 좀 바라봐 주셔야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자기소개 정도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를 잘하는 거는 우리 학습자가 생각을 말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떤 내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이제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워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영어 학원에서 통문장으로 영어를 다 외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워서 영어로 말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학습자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문장을 못 만들면 영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넘어가면 학교에서 지필고사만 보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쓰기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 자녀를 둘 키워보니까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니까 맨날 학교 갈 때 PPT 만들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은 TV라서 그런데 학교에 이제 빔으로 보통 발표를 많이 하니까 PPT 만들어서 USB에 담아서 학교에 보통 가거든요. 요즘 중학교에 올라가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주는 게 USB예요. 네, 왜냐면 PPT 만들어서 이게 포인터라고 해서 포인터 쏘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이런 방식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도 잘 봐야 되겠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파머스 영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처음에 딱 들으시잖아요. farmers, 농부가 생각나는 분도 계시대요. 네, 농부는 아니고요. 나름 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앞에 we가 생략되어 있고요. 네, we promise all students to move up to summit. 네, 모든 학생을 영어의 정상에 올리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farmers가 아니고 뭐라고요? 네, farmers English. 네, farmers English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요게 저희의 이제 심볼이고요. 가운데 있는 요거는 1등 정상이라는 의미예요. 자, 요거 P는 promise. 네, 결과를 약속하겠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 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요거는 네, 계단이에요. 영어 교육을 우리가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항상 성장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이제 뭐죠? 이렇게 정체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네,
그리고 이제 슬럼프도 오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렇게 계단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파머스 영어는 이제 브랜드가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어학원 브랜드가 이제 파머스고요. 저 회사 이름은 책임교육이에요. 책임교육은 많이 들어보셨더라고요. 주식회사 책임교육이고요.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교육기업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벤처 기업에 인증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IS 9001 인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국제 표준에 이렇게 또 인증이 되었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영어 학습 방법 및 교수법으로 특허를 받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인증을 다 받은 소위 트리플 크라운 이렇게 이제 받은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들이 믿고 맡기셔도 좋은 이렇게 나라에서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지난 5월달에는 나라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가 산업 대상, 일본 뭐 브랜드 대상 이런 대상이 아니고요. 이런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라에서 주관하는 이런 이제 산업 대상의 영어 교육 부분 대상을 저희 파머스 프로그램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대표님이시고요. 나머지 모든 분들은 다 뭐 삼성, LG, 그다음에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업이 가장 작은 기업이고요. 네, 이렇게 저도 한 컷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저희는 분당에서 출발한 어학원이고요. 분당에서 15개 어학원 죽전, 강남에 3군데, 서초, 송파, 압구정동 이렇게 나름 이제 분당 강남권에서 출발한 어학원이고요. 약 15년간을 어학원 운영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됐고요.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680개 정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베트남하고 중국에 진출해 있고요. CF 광고도 지난달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송출이 됐거든요. 저희가 잠깐 CF 영상 보여드리면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광고가 저희가 15초짜리로 지상파 3사로 광고가 진행이 됐고요. 네, 이렇게 이제 회사 소개도 좀 드려야 되니까 자랑도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초등 엄마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입시 강의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실 건 아니고요. 그냥 방향만 어머님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교육이 7년 주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이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발표가 됐어요. 2022 개정 교육.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핵심 키워드가 과정 중심의 그 다음에 이제 실용 영어. 요게 이제 핵심 골자고요.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 왜 학력고사 세대는 안 계시죠 여기? 네, 저도 학력고사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 막 시작하는 제가 세대거든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학력고사 세대는 안 계실 것 같고요. 학력고사 세대에서 수능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교육이 얼만큼 변화가 된 거죠? 엄청난 변화잖아요, 사실은요. 학력고사에 수능으로 바뀌는 거는 교육이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2028학년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번 2028학년도 대입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마치 그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는 것처럼.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입시 제도는 2028학년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작년에 발표된 그 내용 중에 2025학년도부터 뭐가 시행된다고요? 고교 학점제. 네, 고교 학점제가 이제 작년에 발표된 것 중에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점이 있잖아요. 과목도 우리가 선택을 했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인기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있고요. 비인기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평가로 바뀔 수밖에 없다? 절대 평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 과목도 있고 비인기 과목도 있는데 이걸 상대 평가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네, 최근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뭐는 상대 평가를 유지한다? 고1은 상대 평가를 유지한다. 네, 그래서 대입이 고3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입이 뭐라고요? 고1입니다, 여러분. 네, 고등학교 1학년이 가장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그냥 고1이 입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왜 그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 있잖아. 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발표가 됐죠? 원래는 작년 지난 정부에서는 폐지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요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뀌었죠? 존치하겠다. 네, 외고, 자사고, 네 이런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목고 이런 것들을 존치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골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금세 중학교가 되겠죠? 저도 저희 애기들이 지금 7살 같아요 아직. 네, 근데 벌써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세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엄마도 이렇게 오셨겠지만 중학교 시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초등학교 교육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읽어드리면 2가지 주제 모두 준비할 것. 시험 당일 뽑은 주제로 작성함.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설명하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 2가지를 본론으로 쓰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경험을 소개하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점 2가지를 쓰세요. 한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영어로 쓰는 거예요. 네, 채점 기준이 있고요. 글 속에 간접 의문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자, 서론을 한 문장 이상으로 써야 되고요. 이제 본론을 바디를 2개로 잡는데 하나의 바디는 3문장 이상, 또 다음 바디도 3문장 이상, 결론을 한 문장 이상, 총 8문장 이상으로 아이들이 글을 써야 되고요. 각 문장은 10단어 이상으로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문장이 10단어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되고 이런 문장을 약 8문장 이상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 문장은 다른 내용의 문장이어야 하며 반복되는 내용은 감점한다. 뭐 이런 이제 디테일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글쓰기 수행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젠테이션, 발표 수행평가가 보통 1, 2분 스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가지 형태로 수행평가가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건을 이해해야 되고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발표 능력까지 이걸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신이 쓰고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좀 내려드리면 객관식을 100점 맞잖아요. 네, 그러면 36점밖에 안 돼요. 지금은요. 그래서 서술형이 한 24% 정도 들어가고요. 수행평가가 약 40%. 이렇게 64%가 쓰고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영어 교육은 소위 독해, 읽고 해석이었잖아요. 읽고 해석을 잘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앞으로의 영어 교육은 쓰고 말하기인 거예요. 지금 뭐 수능으로 대학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대학은 뭘로 가죠? 수시로 가잖아. 수시는 뭐죠? 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수능은 뭐죠? 수능은 독해예요, 독해. 네, 물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겠지만 수능도 아이들이 잘 봐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내신이 좋아야죠. 네, 그러려면 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영어 교육이 이제 읽고 해석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쓰고 말하기인데 쓰고 말하기 능력을 중학교 때 개발이 가능할까요?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쓰고 말하기 이제 준비하면 될까요?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쓰고 말하기는 언제 만들어져야 되죠? 초등 때 이미 끝나요.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초등 영어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4, 5년 뭐 10년 정도만 해도요.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 안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 시작해도 괜찮았어요. 네, 왜냐면 어차피 뭐 읽고 해석, 단어 외우고 독해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쓰고 말하는 능력은요. 이게 단기간에 개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충분한 트레이닝, 훈련 이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입시 강의하는 건 아니라서 이 정도만 방향성만 좀 잡아드렸고요. 지금부터 영어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이 빠른 스타일인데 듣기 괜찮으세요? 네. 왜냐면 빨리 끝내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요. 보통 이제 메커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커니즘. 어떤 일의 작동 원리,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요거가 이제 메커니즘의 정의인데요. 보통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어떤 기계적인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단어에서 물씬 풍기는데 사실 언어 교육도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리가 왜 언어를 익히는 과정이랑 운동을 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영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영이 하루 이틀에 수영이 되나요? 아니죠. 수영을 잘하려면 몸이 익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뭐 1, 2년 시간이 필요하죠. 네, 언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이제 2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ESL 들어보셨죠?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 다음에 다른 말로 ENL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예, ENL 환경, 그러니까 모국어 환경이죠. 예. 영어가 모국어 환경, 즉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환경, 혹은 최소한 모국어 환경은 아니더라도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가 제2 국어로 열려있는 환경, 요 정도 환경에 한 3년, 5년 치열하게 그 나라 사람하고 함께 생활을 하면 언어의 임계량에 도달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언어를 익히는 방법이 첫 번째 언어의 메커니즘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근데 미국에 한 10년 살아도 영어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이죠?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을 막 하라고 사는 사람들은 영어 안 됩니다. 미국에 가서 실제 원어민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네, 언어가 될까 말까예요. 그것도요. 3년, 5년 살아도.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고요. 자, 이렇게 노출에 의해서 영어를 배우는 방식이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요 EFL 보이시죠? 어떤 나라인가 하면 요거는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즉 영어가 외국어인 환경. 어떤 나라죠? 네,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소중한 자녀들이 살고 있는 어디죠? 이 대한민국입니다. 네. 또 한국보다 영어가 안 된다는 이웃 나라? 네, 일본. 이런 나라의 영어 환경을 우리가 EFL 환경. 한국은요,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나라처럼 영어가 제2 국어가 발달할 필요가 물리적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단일 민족이에요. 언어도 통일이에요. 필리핀은 뭐 따갈로그, 뭐 일로카노 이런 굉장히 다양한 모국어가 있기 때문에 통일된 언어가 필요했고요. 한국은 어차피 영어가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발달할 필요가 없죠. 예, 그 불편함이 없어요, 한국은요. 네, 그래서 철저한 외국어인 국가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EFL 환경에 맞는 언어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다. 근데 한국이 그동안 왜 영어가 안 됐냐? 환경은 EFL인데 ESL로 영어를 가르쳤어요. 마치 여기가 필리핀, 싱가포르인 것처럼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어디죠? 영어 유치원. 원어민이 즐비한 그런 어학원. 마치 원어민하고 좀 생활하면 언어가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영어를 가르쳐 왔던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EFL 환경에 맞는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 한국 사람이 영어가 배우기 어려운 이유가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 배우기 어렵죠. 근데 미국 사람도 한국어 배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있고요. 중간 정도 난이도,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언어가 있겠죠. 네, 미국 사람도 제일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아랍어예요. 아랍어 아시죠? 네. 근데 그 아랍어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한국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랍어만큼 한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한국말은 주어를 생각해도 돼요. 목적어를 빼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한국어는요, 순서를 바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다니엘은 좋아한다. 좋아합니다. 사과를 다니엘은 네, 좋아한다. 다니엘은 사과를 다 알아들으셨죠? 요게 한국어입니다. 되게 좋죠? 한국말은 순서 고민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네. 자, 근데 영어는요, 달라요. 영어라는 언어는 왜 우리가 배우기가 좀 어려운가 하면 영어는 위치어예요, 여러분들. 위치어. 예, 요 말 의미 아시죠? 영어는요, 순서가 틀어지면 언어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요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순서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loves, Daniel, apples 요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혹은 apples, loves, Daniel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loves, apples, loves, Daniel, apples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고요. 예, 그래서 Daniel loves apples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습니다. 이게 영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고급 영어를 구사를 하려면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문장의 체계가 잡혀야 합니다. 영어는요. 한국어는 문장의 체계를 안 잡아도 돼요. 어차피 순서가 별로 안 중요해서. 근데 영어는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어랑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영어 문장의 체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네,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4가지 훈련인데요. 자, 아침 시간이고 하니까 같이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 시작. 말이 되는 리딩.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작. 말이 되는 어법. 세 번째 시작. 말이 되는 PT. 네 번째 시작. 목소리 좀 작으시는 것 같아요. 네, 신텍스 구문 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훈련인데요. 짧게 얘기 드리면 말이 되는 리딩은 뭐냐면 글씨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삽화만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그럼 아이들은 이미지만 보고 영어로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스토리텔링 훈련이 말이 되는 리딩이거든요. 언어는요,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떠올리는 일련의 과정이 곧 언어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미지를 보고 말해보는 훈련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이 되는 어법은요, 요거예요. 어법 혹은 문법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문법을 배우면 안 되나요? 초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이 문법을 배우면 안 되나요? 영어 문법을? 영어의 모든 문장은 사실은 문법에 근거한 건데? 근데 문법이라는 의미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한테는. 왜 그런가 하면요. 대한민국은 문법을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문법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독해를 하기 위한 문법, 시험을 보기 위한 문법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문법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문법을 말문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되는 어법은 말문법을 담아서 묻고 대답하는 방식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요, 상호작용이 중요하거든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문법을 담아서 묻고 대답하는 방식의 훈련이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자, 이게 두 번째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 되는 PT는 영작하고 발표하는 훈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머를 배우면 반드시 글쓰기 훈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표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고요. 신텍스 구문 훈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텍스를 배우거든요. 신텍스는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지금 저학년 엄마들이라 그래요. 예. 이제 한 5학년 이렇게 되면 신텍스 많이 들어보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신텍스를 안 하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조정식, 그 다음에 뭐 대성의 이명학 이렇게 수능 1타 강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그 영어 수능 강의에서도 가장 빨리 마감되는 게 신텍스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텍스를 안 하고는 독해가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신텍스 구문 훈련이 중요한데 주어를 네모 동사를 통보로 하면 보호 목적을 다시 네모로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닌 수식 어근을 밑으로 내리는 방식. 요게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거든요. 초급은 뭐냐면 주어, 동사, 나머지로 문장을 쪼개는 거예요. 이제 중급은 뭐냐면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요렇게 쪼개는 거, 문장의 오형식으로 쪼개는 게 중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신텍스는 뭐냐면 더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신텍스 구문 훈련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열심히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학습의 정확한 이론, 그 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리는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왼쪽이 8년이에요. 오른쪽도 8년이거든요. 16년간의 커리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영어 프랜차이즈 중에 이렇게 16년간의 커리가 자체 커리를 보유한 회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이런 이제 커리를 저희가 만들게 됐고요. 이제 16년을 다 배우긴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주로 이제 왼쪽 라인으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쭉 공부를 하는데 오른쪽은 왜 필요하냐? 오른쪽은 이제 왼쪽을 쭉 공부하다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른쪽 라인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교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중등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왼쪽 오른쪽 다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등으로 넘어가면 이제 독해가 많은 문장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훨씬 더 양을 좀 많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중등으로 올라갔을 때는 양쪽을 다 소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이제 이 왼쪽 라인으로 갈 건데요. 초등이 48개, 중등이 48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학년에 파닉스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 프리스텔라가 2학년입니다. 실버 A가 3학년, 실버 B가 4학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4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용영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어떤 아이가 2학년 때 파닉스를 끝냈어요.
그러면 요 프리가 3학년, 네, 실버가 4학년입니다. 역시 1학년, 2학년에만 파닉스를 소화해도 저희가 목표한 대로 4학년에 실버까지 끝낼 수가 있어요. 요러면 최고 베스트입니다. 저희 분당 강남하고 똑같이 진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자, 근데 최근에 뭐 영어를 다 1, 2학년 때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늦게 한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5학년 때 파닉스 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좀 늦게 시작한 아이는 진도가 늦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뒤로 밀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빨리는 나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초등 48개월 4학년까지고요. 자, 5학년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그때는 중등 영어, 이제 입시 커리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요 이제 인터스텔라가 5학년, 네, 골드스텔라가 6학년, 슈퍼노바가 중1, 그 다음에 에픽이 중2.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가는 요 맨 마지막 단계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리딩 지문입니다. 그래서 고2 수준의 리딩 지문을 중2 때 마무리한다. 요게 전체 이제 네, 커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실용영어 커리와 네, 입시 커리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또 다 잡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머 시리즈 따로 개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거든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건 이제 메인 컬이었어요. 근데 요 도서는 뭐냐면 이제 사이드 컬인데 다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주일에 2권씩 한 달에 8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나라 문화라든지 뉘앙스를 잡아나가는 이런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독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하고요. 지금부터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수업 시험. 네. 자, 엄마들이 이제 누구 역할 하시면 된다고요? 학생. 저는요? 선생님. 네, 보통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TV로 보통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가르치고 화이트보드도 물론 있고요. 이렇게 TV로 이제 가르치는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책임 티처라고요. 저희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2년 동안 야심차게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학생이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쓰는 네, 프로그램이에요. 네, 여기 아이들 예쁜 사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출석을 한번 네, 불러볼게요. 자, 실제 수업 장면입니다. 네, 우리 자녀로 빙의를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써니 왔니? 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민우 왔니? 네, 출석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레드 팀하고 블루 팀 구분되죠? 그러니까 써니, 보검이, 진주는 이렇게 오른쪽에 앉을래? 민우, 예준이, 초원이는 이렇게 왼쪽에 앉아. 이렇게 아이들 구분해서 앉히고요. 학생을 클릭을 하고 카톡을 누르면 네, 엄마한테 이렇게 카톡이 바로 전송이 돼요. 이렇게 조인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책으로 사운드 닥터 투 스파닉스. 이게 파닉스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파닉스가 끝나면 프리스텔라가 이제 파닉스 끝나고 첫 번째 책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맨 마지막 책이 파닉스입니다. 제가 오늘 파닉스가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파닉스를 맨 마지막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지금은 시작은 파닉스 끝나고 첫 번째 책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 달 동안 배우는 건데요. 자, 유닛 1의 데이 1, 레슨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 1에 해당하는 리딩 수업이고요. Good morning everyone. 이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머스 영어가 분당에서 가장 사랑받는 어학원이 된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도 너무 좋은데요. 시스템은 더 좋아요. 어떤 시스템인가? 이런 시스템이에요. 티칭은 뭐냐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그룹으로 비슷한 레벨의 아이들이 어학원 시스템인 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스템이 티칭 시스템이에요. 자, 이렇게 티칭이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네, 코칭 룸으로 학생이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코칭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1대1로 맞춤형으로 네, 수업을 해주는 게 코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트레이닝은 뭐냐면 아이들마다 조금 부족한 게 있거든요. 어떤 아이는 리스닝하고 스피킹은 좀 되는데 라이팅하고 그래머가 좀 부족한 아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좀 그래머는 잘하는데 스피킹이 부족한 아이가 있고 리스닝이 부족한 아이가 아이들마다 좀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수업을 해주는 소위 이제 트레이닝 수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티칭과 코칭과 트레이닝 그리고 학원에서 숙제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녀와 숙제로 씨름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 대신 좀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다른 학원보다는 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소위 6070 세대 엄마들은요 학원에서 숙제를 잔뜩 이렇게 보내서 집으로 보내드리면 엄마가 다 그거를 이제 해주셨어요. 이게 6070 엄마들의 세대고요. 요즘 엄마들은 이제 8090 엄마들이시잖아요. 8090 엄마들의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내 인생이 중요한 이런 이제 세대시거든요. 그래서 자녀하고 좀 숙제로 씨름하는 거를 저희 와이프도 보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좀 끝내주고 싶은 여러 이제 원하더라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시죠? 네, 학원에 다 해주면 좋죠. 그래서 저희는요 어떻게 소문이 좀 났냐면 그 학원 가면 그냥 다 해준대, 다 끝내준대 이런 이제 얘기를 보통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티칭 수업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티칭은 40분 정도 하는데요. 얘들아, 요 책 있잖아. 책을 가방 속에 다 집어넣어. 이 책상 위에는 연필하고 지우개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TV에서 나오는 디렉션을 들으면서 20분간을 오로지 스피킹, 약간 입이 아프다고 할 정도로 오로지 말하기 훈련. 그 다음에 5분 정도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책을 피라고 해서 책 갖고 마무리 수업이 15분. 이렇게 40분이 흘러갑니다. 이게 플로우고요. 자, 그러면 그 40분 수업, 티칭 수업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반에 한 6명, 8명 아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해볼 거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본원은 정원이 12명이고요. 회비가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 본원에서 하는 그 동일한 퀄러티의 수업이 여기 이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이제 아마 정원도 12명까지는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아마 조금 작을 수도 있고요. 학원마다 조금 달라요. 정원은요. 이제 저희 본원에는 12명이 정원에 회비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교재비 별도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자, 어쨌든 그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빨리빨리 갈 거라서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토리북 2페이지에 CD를 듭니다. It is a good day. 가볍게 듣고 따라해보는 단계고요. It is morning. 속도를 빨리 하기도 하고요. Earl says to the sun. 네, 글씨를 사라지게 한 상태에 듣고 따라해보기도 합니다. 네, 이 단계는 해석은 안 시켜요. 가볍게 오늘 배울 내용을 이제 브레인스토밍, 머릿속에 그려보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 배우겠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져가는 이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책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토리북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스토리북도 이제 구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토리북하고 연계된 본문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북 요 2페이지를 통해서 가볍게 한번 듣고 따라했잖아요. 자, 이제는 본격적인 단어 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엄마들이 한번 샤우팅으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네, 샤우팅 기대해 보겠습니다. Morning. Ready, go! morning, 네, 박자를 맞춰야 됩니다. Sun. Sun. 너무 잘하십니다. Wake up. Wake up. 이미지를 보고 따라하는 단계고요. Doll. 다음, 뜻이 뭘까? Everyone. Everyone. 다 같이 따라하는 장면입니다. Smile. Smile. 자동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요. Morning. Morning. 아침. 이런 뜻이었구나. Sun. Sun. 태양. Wake up. Wake up. 일어나다. Doll. doll. 인형. Everyone. Everyone. 모든 사람. Smile. Smile. 미소 짓다. 자동으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Morning. Morning. 아침. 이렇게 해줘야 돼, 아이들이. Sun. Sun. 태양. 한글 아웃풋을 요구합니다. Wake up. 이렇게. Wake up. 일어나. 이렇게 네 번째로 가면요. 이제 우리말을 보고 시작. Morning.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이들. Sun.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wake up, 이렇게 1, 2, 3, 4번을 3번 정도 반복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1번하고 2번은 인풋에 가깝고요. 이렇게 Morning. 3번하고 4번은 3번은 한글 아웃풋, 4번은 영어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4단계 학습법인데요. 이 학습법은 메타인지가 들어간 교수법이에요. 메타인지 들어보셨죠, 많이? 메타인지가 뭐냐면 학습자가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힘이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내가 아는 거구나, 요거를 모르는 거구나, 요거를 아는 힘이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내색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ll이라고 돼 있을 때는 얘들아 다 같이 따라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고, 자 이번에는 morning, 네, 이번에는요. morning, 네, 다시 한번요. morning, 볼게요. morning, 예준이만 morning, sun, 진주만 sun. 나머지 서로 따라하고. wake up, 초은이만 wake. 이렇게 호명되는 아이가 대답해 볼 수 있거든요. 예, 2명을 호명하기도 하고, 네, 3명을 호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따라할 수도 있고 개별로 따라 팀으로 따라할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이 딴 생각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예, 자기 이름이 딱 떴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상당히 뻘쭘해요. 예, 그래서 이게 집중을 안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은 이렇게 책상에서 앉아서 수업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보통 이렇게 스탠딩으로, 선생님이 스탠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강의대가 맨 뒤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무선 마우스를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옆에 앉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등을 두드리면서 같이 따라해 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아이들 속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수업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왜 레드팀, 블루팀 구분됐잖아요. 레드팀이 잘하면 레드팀이 잘하네, 블루팀도 잘하네, 이렇게 개별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초원이 발음 굿, 진주, 보검이 잘생김,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요 포인트는 누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요 포인트가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이들은 알겠죠. 네,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어가 이제 끝나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가는 거예요. It is morning. 시작. It is morning. The sun wakes up. Sun wakes up. 네, 이렇게 첫 번째는요 소리에만 의존해서 따라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It is 영어랑 morning. 한글이 같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한글이 It 빠지고요. is morning. 네 번째는 우리말 해석을 보고 시작. It is morning.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요. The sun wakes up. It says good morning and 이렇게 쭉 갑니다. 여기까지. 네, 이렇게 이제 역시 1, 2, 3, 4번을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요 15분 말하기예요. 네, 저희가 설렁설렁 재미만 있는 수업이 아니고요. 나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보통 학생들이 헥헥거립니다. 선생님 목이 탑니다. 네, 물을 한번 먹이고 또 수업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쉽지는 않은 수업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요게 이제 네 번째예요.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복습이거든요. 복습. 네, 말하기가 좀 더 남았는데 파닉스가 끝나고 이렇게 올라온 단계거든요 지금요. 근데 파닉스를 6개월 1년을 했다고 해서 파닉스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완성은 아니죠. 완성은 어디서 되는 거죠? 결국은 문장에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파닉스는요. 그래서 파닉스가 끝났다고 해서 완성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파닉스를 터치를 합니다. 처음에 음절 단위로 끊는 거. 예전에 음절 단위로 끊어보셨어요? 요건 몇 음절이죠? 별로 안 해보셨죠? 네, 2음절입니다. 요거는요? 1음절, 2음절, 1음절. 요건 몇 음절? 3음절. 요거는 1음절.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음절이 하나기, 단어는 조금 5단어지만 하나로 쫙 가는 거예요. smile.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끊으면 안 돼요. 네, 요렇게 이제. 이렇게 두 번째는 천천히 읽는 거 하는 거거든요. 시작. morn. 요거는 ing. 요렇게 이제 훈련하고 이제 연결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요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닉스 연산이라고 해서 요건 뭐냐면, 아이들은 다 배우긴 한 건데, 우리가 어머님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파닉스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한 4학년 정도가 되면. 근데 우리 아이가 엄마가 보기에는 파닉스가 다 돼서 글을 읽으니까 파닉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까막눈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애들이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단어를 사실은 못 읽는데 통째로 단어를 외워버리는 아이가 있어요. 해피를 못 읽는데 그냥 HAPPY라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배울 때는 단어를 통으로 못 외우게 하거든요. 눈으로 보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파닉스 연산이 이렇게 들어간 건데
왜 자음이 결합된 소리 있잖아요. CR 어떻게 소리 내죠? crop. CL은요? club. 네, BL은요? blood. 이런 이제 자음이 결합된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컨센트 블렌드 사운드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네. 그 다음에 모음이 결합된 소리 있죠. 뭐 EA, EE, 그죠? OO 이런 식으로 모음이 결합된 소리. 그 다음 R 컨트롤 이런 것들은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자음 하나가 추가된 경우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보너스 레터라고 해서 까만색. 그 다음에 장모음은 화살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자꾸 단어를 눈으로 보고 읽어라. 외우지 말고 눈으로 보고 읽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파닉스 연산이라는 게 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단어 요거 뭐였더라? 시작. 공부 잘하는 학생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 요거는 뭐였지 얘들아? 싸움 만나고 이렇게. 오늘 오신 엄마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왜 잘하셨냐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한테 자랑하실 수 있잖아요. 야, 엄마도 영어 공부했거든? 엄마도 영어 공부했거든? 야, 너 영어 공부하는 거 엄마 스타일 어느 정도는 다 알아. 엄마도 영어 공부했어. 엄마도 따라했어. 이렇게 자랑 좀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저희가 파머스 영어가 영어는 되는데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요. 입이 아파요, 입이. 네, 그래서 엄마한테 가끔씩 집에 가서 좀 투덜거리거든요. 엄마, 이번에 파머스 학원 좀 바꿨는데 입이 아파 죽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엄마들이 잘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입 아파도 하자. 영어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엄마도 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 힘들어도 좀 참고 해보자. 이렇게 이제 좀 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자, 1, 2 사라지고 시작. Good morning everyone 만나볼까 확인해주고 1, 2 사라지고 시작. It is morning 이렇게 갑니다. 또 문장도 복습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20분 말하기 훈련이에요. 20분 내내 뭐만 했죠? 네, 스피킹 연습만 했습니다. 자, 요거 누르면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고요. 네, 배웠던 단어 문장 이용해서 약 5분 정도 게임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25분이고요. 그때 우리 학생들은 책을 이제 피는 거예요. 25분이 흘러야 이제 책을 잡는 거거든요. 그럼 책은요, 요렇게 이제 책이 펴져요. 요거는 이제 A3권이라 화면하고 좀 달라요. 요건 이제 A1권이고, 요거는 A3권이라서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책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스튜던북, 그 다음에 워크북이 있어요. 워크북은 다 쓰기 훈련이에요. 다 문장을 써야 돼요. 이렇게 이제 쓰기 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한 달 동안 배우는 네, 과정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책 수업인데, 책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갑니다. 이 단어 있잖아요. 얘들아 이제 단어 한번 써보자.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중 한 분 중에 이제 보드마커 있으시면 하나 좀 갖다 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써보는 훈련을 해보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좀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잘 썼나 못 썼나 삼선 쓰기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삼선 쓰기를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Find Circle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니셜 동그라미 하는 활동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문제 풀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네, 감사해요.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책에다가 단어를 쓸 때 어떤 친구 한 명을 이렇게 TV 앞으로 초대해요. 자, 민수야, 잠깐 나와봐. 그럼 학생한테 이렇게 이제 보드마카를 이렇게 지어줘요. 학생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S, U, N 이렇게 이제 쓰는 얘기. 되게 재밌어요. 네, 저희가 판서를 저희가 TV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TV가 다 판서로 해요. 저희. TV에 전혀 상처가 안 나거든요. 저희는 이제 저희 본원은 다 TV로 판서를 다 하거든요. 10년째 TV로 판서를 해도 TV가 멀쩡해요. 네, 그래서 이제 TV에다가 쓰는 거를 하면 너무 신기해요, 아이들이. 네,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도 같이 쭉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친구한테 또 한 명을 나오라고 해서, 야, 언스크램블 한번 해봐. 그럼 이제 아이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재밌어 한다고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문제를 풀겠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자, 보시면 아래 이미지 보이시죠? 이 이미지를 보고 아이가 영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오늘의 결과물이에요. 아웃풋. 자, 오늘 열심히 배우고 나서 오늘의 이제 아이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야 되는 거. 자, 4컷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시간 순서대로 이미지 배열하고 영어 문장과 마찬가지. 영어 문장 이미지 매칭. 그 다음에 요 이미지 보고 아이가 영어 단어나 문장이 네, 튀어나오면 네, 잘한 겁니다. 자, 어머님들 이 이미지 보시고요. 생각나는 단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어우 잘하셨어요. 또 morning 너무 잘하셨어요. 또 어떤 wake up? wake 오 좋습니다. 네,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 지난번에 제가 분당에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 아빠가 안 오셨는데 아빠가 이렇게 맨 앞에 또 그날따라 이제 이렇게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좀 유심히 보는 거야. 자기가 좀 비슷했나 봐. 그래서 론니 이렇게 소심하게 론니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한테 뭔가 상품을 좀 드렸는데 요게 이제 예시 답안이 있어요. The sun wakes up and say good morning. 요게 예시 답안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네 번째 이미지. 네, 요렇게 해서 책이 다 끝나잖아요. 책이 다 끝나면 맨 뒤에 요렇게 이제 32컷의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 32컷의 이미지를 보고 영어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네, 있어야 합니다.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말이 되는 리딩 훈련이다. 네, 이번 달에 32개, 다음 달에 32개, 다음 달에 32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미지를 보고 말해보는 훈련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예시 답안이에요. 근데 파머스 영어가 아이들한테 절대 안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억지로 외우는 활동. 요거는 절대 저희가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심히 훈련하고 경험했는데 아이가 외워진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안 외워졌는데 충분하게 연습을 했는데 안 외워진 거예요, 학생이. 근데 그거를 외울 때까지 억지로 하는 활동은 절대 좋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은 저희가 안 하고요. 그래서 요 이미지에 대한 예시 답안이 있긴 한데 요 예시 답안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지를 보고 생각나는 단어나 문장을 그냥 얘기하면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sun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되게 칭찬해줘요. 너 왜 the sun wakes up and say good morning 이렇게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얘기 저희가 안 한다고요. 네. sun 하면 너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칠 때 다 이렇게 얘기하기 못하게 해요. 다 항상 관사를 붙여서 얘기하게 하거든요. 미국에 가면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다 an apple 항상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요. 혹은 어떤 아이는 문장을 얘기할 수 있는 아이는 I have 3 dollar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생각나는 단어나 문장을 표현하면 오케이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수업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수업이 이제 40분 수업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40분 동안 거의 말하기 했죠. 자, 근데 저희의 약간 필살기 같은 게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5분 정도 말하기 훈련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약간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뭐 오늘 엄마들 중에 영어 가르치 학교 선생님이시라든지 영어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도 계실 수 있죠. 자, 어떤 수업인가 하면 이런 수업이에요. 이 프리스텔라 단계는 문법을 가르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문법을 안 가르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안에는 타겟 그래머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전반에 걸쳐서 비동사라는 문장 구조가 흘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책을 한 달 동안 배우면 문법을 배운 적은 없어도 비동사라는 느낌을 조금 가져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수업 말미에 이런 수업이 저희가 들어갑니다. 어떤 수업인가 하면 10문장을 다 배우긴 배웠는데 그 중에 한 문장만 해요. 한 문장만. 딱 한 문장만 합니다. 얘들아 이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 이미 다 배운 건데 무슨 뜻이었지? 아침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it하고 is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물어보는 문장이 된대. 한번 해볼까? 시작. Is it morning? 그럼 뜻이 어떻게 될까? 아침인가요? 자, 이렇게 물어봤으면 뭘 해야 될까? 대답을 해야 되겠지. 맞으면 yes it is. 아니면 no it isn't. 네, 이렇게 하겠죠, 이제. 네. 그 다음에 여기 얘들아, 여기 is 있잖아. 요거 다음에 여기 사이에 not을 붙이면 아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된대. 한번 해볼까? 시작. It is not morning. 그럼 뜻이 뭐가 될까? 아침이 아니에요. 아침이 아닌가요? Isn't it morning? 이렇게 네 문장으로 훈련시키는 이 활동을 4cc 트레이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문장으로 바로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요거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메타 트레이닝이라고 나오는데 4cc하고 10RC 두 가지 개념인데
5분 말하기 훈련이거든요. 5분 말하기. 요 CC는 뭐의 약자냐면 Conversational Conversion, 즉 대화 전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쭉 아이들이 읽고요. 자, 요거 읽어볼까요, 얘들아? 아까 배운 건데 시작. It is morning. 요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시작. 요거는 Yes, it is. 요거는 No, it isn't. 요거는 It is not morning. 아침이 아닌 거 시작. Isn't it morning? 네,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한 문장만 저희가 훈련을 해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루에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훈련이 되거든요. 이게 1년 정도만 하면요, 우리 아이가 놀라운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웬만한 문장을 다 만들어 버려요, 아이들이. 예. 그리고 2년 정도 하면 거의 현재 완료 구문까지 아이가 다 영어로 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엄마들한테 요거를 이렇게 숙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이제 엄마가 배운 거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엄마한테 숙제를 좀 주거든요. 요거. 그녀는 고든말이입니다. She has straight hair. 그녀는 고든말이니? Does she have straight hair? 엄마가 하기 싫으시면 이렇게 이제 동생한테 시키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No, she doesn't. 내 강아지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다. My puppy is older than me. 자, 그리고 이제 엄마가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해. I love living with them. 너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니? Do you love living with them? 나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I don't love living with them. 나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했어. I loved living with them. 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네, 강조를 딱 해주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완료 구문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메타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던 건데요. 이렇게 이제 다 설계도가 다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프리스텔라 1권하고 2권이, 그러니까 여기 2달이거든요. 여기 한 달, 2달인데 2달 내내 비동사만 해요. 애가 모를래야 모르기가 어려워요. 2달 내내 비동사만 하니까. 이제 3달째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를 같이 가요. 지벌브가 여기 일반 동사거든요. 네 달째도 일반 동사 가고 5달째도 일반 동사. 6달째 이제 과거가 조금 들어가요.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스텔라가 1년 과정인데 1년 과정이 다 들어가면 조동사까지 can, will 이 정도까지 이제 아이가 다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버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현재 완료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말문법으로 뱉는, 요거 이제 일반 그래머가 아니라 말문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말로 뱉는 이런 훈련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오늘 이제 가장 쉬운 이제 비동사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책이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책이 다 끝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10RC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책이 한 달 동안 다 배운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10RC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책 안에 담겨 있는 명사 10개, 비동사는 어차피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10개, 일반 동사 10개, 그 다음에 수식어구 10개. 이렇게 40개의 단어를 이렇게 뽑아서 아이들이 요 40개 단어를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보고 말해보는 훈련을 맨 마지막에 시켜요. 그래서 이거 RC는 뭐냐면 recreate, 그러니까 문장을 재창조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 수업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막 문장을 만들고 말해보는 훈련이 맨 마지막에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합쳐서 메타 트레이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학원은 이런 개념은 없죠. 그냥 이제 열심히 따라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업이지, 이렇게 어떤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과학적으로 어떤 말문법이 체계적으로 설계가 돼서 들어가는 학원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보통의 영어 학원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열심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애들이 영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습가잖아요. 저희는 교습가잖아요. 네. 어떤 게 가장 훌륭한 교습가인가 하면 일단 언어 교육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언어가 발달되는가를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랑 그냥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EFL 환경에서 어떻게 언어가 발달되는가를 알고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수업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티칭 수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티칭이에요. 요걸 저희가 TCT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아까 책도 좋지만 시스템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TCT 시스템 중에 티칭 수업을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40분 수업. 네. 자, 이해는 되셨죠? 이 40분 수업이 거의 다 스피킹이에요. 스피킹 훈련. 네. 자, 요렇게 이제 티칭이 끝나면 자, 입이 상당히 아프거든요. 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코칭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코칭에서 또 말하기 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학원 안 다니려고 그러겠죠? 너무 이제 코칭에서는 차분히 앉아서 쓰기 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주로 봐요. 코칭에서는. 자, 코칭에서 하는 거 얘기 드릴게요. 코칭에서는 이런 걸 합니다. 저희가. 자, 데일리 체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3선에 맞춰서 단어를 써본다든지, 네, 언스크램블을 해본다든지, 네, 풀 센텐스로 또 한 번 써본다든지, 요 우리말을 보고 굿모닝 에브리언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게 체크를 한다든지, 단어 테스트를 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제 월크북도 다 쓰기이기 때문에 쓰기 활동이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40페이지, 얘가 64페이지예요. 합치면 100페이지가 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요거는 안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40페이지 쓰기만 하거든요. 이제 고학년들은 여기까지 같이 이제 쓰기 활동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아이들 이렇게 갑니다. 1, 2학년 아이들은 요것만 해요. 40페이지 정도. 한 달 동안. 왜냐면 이제 1, 2, 3학년은 학습 목표가 네, 에코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네. 갑자기 노래는 이따가 있는데 이따 해보실까요? 네네. 네, 괜찮습니다. 이따 파닉스 할 때 노래가 있는데 그때 에코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코칭에서는 이렇게 이제 쓰기 활동이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셀프 스터디. 저희가 이제 온라인 학습이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으로 보내드리지 않고요. 영어 코니입니다.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김 스튜던트를 소개할게요. 먼저 학원에서 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책들이 보이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교재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오늘 배웠던 레슨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봅니다. This is Carrie from Bahamas English.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테리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핵심 레슨 배워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Morning. Morning. 단어 말하기 학습. 이 강사들이 중간중간에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들어서 그래요. 잠깐 저도 쉬는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뷰 러닝은요. 이제 동영상 학습이에요. 두 번째는 워드톡은 단어 이제 말하기. 워드탭은 단어 타이핑. 문장 말하기, 문장 타이핑, 자기 목소리 녹음, 퀴즈. 여기 총 7가지 학습 모듈인데 이거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배우는 게 16개 레슨인데 15분짜리가 16개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요거 양도 꽤 되거든요. 네, 요렇게까지가 이제 수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요렇게 이제 학원에서 숙제까지 하고 집으로 가는 이런 이제 개념이에요. 자, 근데 나는 요걸로 만족이 좀 어렵다. 나는 집에서 숙제를 좀 나는 해주고 싶다. 이런 엄마도 계시잖아요. 학원에서 굳이 숙제 다 끝내주겠다는데 나는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엄마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좀 해주세요. 뭘 해주시냐면 요 라이브러리 있죠. 라이브러리. 요거는 집에서 하실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권 읽는 거예요. 누르시면 자기 레벨에 맞는 책이 여기 2권이 뜨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2권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한 달이면 8권을 읽어요.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저자도 나오고 장르도 나오고 출판사 뭐 렉사일 이렇게 다 나옵니다. 요거 아이들 시키시면 되거든요. 단어 먼저. Best friend. 4배속까지. Name. Neighbor. 이렇게. Best friend. 이렇게. 단어가 끝나면 이제 책을 읽는 거예요, 아이들. I have best friends. This is Carlos. His best friends. This is 그러니까 그거를 Carlos. 화면을 누르기만 하면 반복적으로 나와요. Best friend.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Carlos and Kim.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다 읽었다면 퀴즈. 이렇게 5가지 영어로 된 퀴즈를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되겠죠? 자, 4번째는 이제 단어 테스트. Best friend.
이렇게. 요거는 게임이고요. 5번째는. 6번째는 자기 목소리 녹음입니다. Read and 이렇게 이제 read aloud 해보는 거예요. Best friends. This is Carlos. His best friend's name is Kim. Read aloud 해보는 거. Best friends. This is Carlos. 네. 그리고 읽은 도서로 가면 어떤 책이 뜨고요. 도서 목록으로 가면 책이 레벨당 100권이거든요. 10레벨까지 있으니까 1000권이고요. 다음 달부터는 3000권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레벨별로 약 한 300권씩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보시면 레벨 7 정도만 하더라도요. 상당히 이제 이게 난이도가 많아요. 올라가요, 되게. 중학생 아이도 읽을 수 있거든요. she recovered from the illness. 자, 레벨 1은요. 아주 쉬워요. 보시면 굉장히 쉬운 도서입니다. 이거는 5살 아이도 읽을 수 있어요. We plant. 이게 간단하죠? We water. 네, 이렇게 이제 도서를 집에서 조금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엄마들이 도와주시는 게 오히려 훨씬 좋다. 뭐 쓰기 활동에 이런 걸 도와주실 필요가 없고 그냥 도서만 읽었는지 조금 더 도와주시려면 아까 그거 있잖아요. 한국말 불러주는 거. 네. 이제 그거 이제 그거에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영상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그 정도만 도와주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어머니들께 요 책 프리스텔라 A1번의 그 레슨 1, 첫 번째 레슨 1 하나를 가지고 전체 수업의 플로우를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 느낌은 오시죠? 그 오늘요 난이도는 보지 마세요. 네, 난이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레벨 테스트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제일 쉬운 책 그냥 플로우만 오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 과정이에요. 네, 요거 프리 A, 요거 프리 B. 자, 요렇게 이제 1년 과정이 끝나면 실버로 넘어갑니다. 책이 3권으로 바뀝니다. 왜 3권으로 바뀌냐면 요렇게 이제 책 2권은 얘하고 똑같거든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이제 내용이 좀 길어지겠죠. 이제 그래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문법. 네, 그래서 문법 책이 하나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네. 자, 지금부터 문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버 스텔라. 1번은 명사의 단복수 데어리 스텔라 그러면 인칭 대명사의 격변하게 비동사,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진행 시제 이렇게 쭉 문법을 배워나갑니다. 자, 오늘 3권에 대한 문법을 보여드릴게요. 언제 이렇게 공부해 보시겠어요? 네, 힘드시더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요? 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네. 이왕 이렇게 뭐 앉았는데 어떡해요? 이왕 끝까지 가시는 거죠. 네. 자, 일반 동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있습니다. 쭉 문장이 나오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일반 동사에 대해서 얘기해줬지? 자,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보자. 얘들아, 이렇게 he하고 she하고 it이 주어 자리 이렇게 오면 동사가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지? 근데 이미 얘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이미 말문법으로 이미 뭐 일반 동사 다 끝났는데 뭐 이제 정리 느낌이에요. 정리. 그 다음에 또 읽어요. I love chocolate, you love chocolate, he loves chocolate. 그 다음에 의문문 do I, 그 다음에 I don't. 이게 계속 다 리딩 시키거든요. 쭉 가보자. 얘들아, 주로 뭐가 붙는다? S가 붙어. 요렇게 끝나면 뭐가 붙는다? ES. 자, 1 플러스 Y는 YG가 S. 뭐 플러스 그냥 S. O로 끝나면 이제 불규칙도 있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계속 리딩을 시켜요. 입에 붙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하죠? 그냥 이렇게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I lie, I go, you lie, you go, he lies, he goes. 이렇게 쭉 리딩을 하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주죠. 계속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다 리딩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문장 계속 나오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Jane always eats healthy food. 자, 의문문으로 시작. Does Jane always eat healthy food? 부정문으로 시작. She doesn't always eat healthy food. 이렇게 쭉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아이가 you doesn't 하면 왠지 어색해. 이제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입에 붙게끔 그렇게 문법을 말문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고 문장이 어마무시하게 나와. 이게 다 일반 동사 현재 시제 문장이에요. 이제 부정문도 따로 배우고요.
언제 don't냐, 언제 doesn't냐. 의문문도 따로 또 배웁니다. 언제 do냐, does냐. 이렇게 해서 이 책 전체가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 그래머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법책이 12권이 있어요. 12권. 그 다음에 요렇게 두꺼운 문법책이 4권. 네. 요렇게 12권으로 한 번 돌리고 요렇게 4권짜리로 또 한 번 돌리고. 어떻게 돌린다고요? 네, 중1, 2 실용 그래머를 사용해서 중1, 2 그래머를 이렇게 돌린다고 2번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문법이 이제 어떤 게 잘못된 건가 하면 아까 문법을 배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다고요? 독해를 하기 위한 문법. 그 다음에 시험을 하기 위한 문법을 배운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는 중학교 때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문법 접근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문법으로 접근이 돼야 돼요. 여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다 문법이에요. 사실은. 네, 문법이 잘못된 거는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문법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책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문법이고 말문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용어가 고급지죠? 네. 자, 이제 난이도 좀 올라갔죠? 실버는 이렇게 이제 또 내용이 좀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스토리북도 내용이 길어졌죠? 그 다음에 단어도 좀 길어졌고 문장도 길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이렇게 쭉 풀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글쓰기가 들어가요. 글쓰기. My first bicycle was red, orange, blue. 키워드를 고르는 거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거. The bicycle was fast, big, beautiful, amazing. 고르고요. Who gave the bicycle? 막 부모님이 사줬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줬는지 이렇게. Where did you ride a bicycle? To the park, to the playground. 키워드를 골라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렇게 이제 가거든요. My first bicycle. Hello everyone. Today I want to talk about my first bicycle. 나머지를 학생이 다 써야 돼요. 요런 글쓰기가 요 책 안에 8개의 글쓰기가 담겨 있습니다. 짧은 글쓰기. 요렇게 글쓰기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크게 부담은 없거든요. 이미 이제 가이드를 다 주고 글쓰게끔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다양한 글쓰기를 경험해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의 글쓰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야기는 My first bicycle. 두 번째 이야기는 My broken iron. 세 번째 이야기는 What happened at the park. 이렇게 이 책 안에 8개가 담겨 있어요.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프로젝트로 넘어가거든요. 요거는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지하고 똑같이 개발해놨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큰 요게 A3인가요? 이렇게 요런 사이즈로 이제 저희가 개발했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중고등 수행평가 대비를 위해서 네, 반려동물 소개하는 글을 써보는 건데 특징과 좋아하는 게 2개가 들어가야 되고 네, 느끼는 감정이 하나가 표현이 돼야 되고 대어리스 대화 문장이 1회 이상, 비동사의 부정문이 1회 이상. 이렇게 학교 시험하고 똑같이 해놨고 샘플 라이팅,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요약, 그 다음에 대어리스 대화 문장 연습, 비동사의 부정문 연습, 그 다음에 프리 라이팅. 이렇게 충분하게 연습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파이널을 이제 치는 거예요. 학교 학년반 이름 쓰고 20분 줄 거예요, 선생님이? 네. 자,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약 40자 이상 써야 된다, 얘들아. 근데 인사말, 자기소개 이런 거는 문장의 개수에서 포함이 안 돼. 불분명한 글씨체는 감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글을 써보는 겁니다. 학교 시험처럼 완전히 느낌이 돼 있고. 요거 다 쓰잖아요. 그럼 또 발표도 시켜요, 저희가. 네, 요렇게 갑니다. 다음 달에는 내 친구 소개하는 글 써보고. 요렇게 해서 이제 살포시 50글자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80글자로 한 번 더 띄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0글자 쓰기로 이렇게 띄거든요. 자, 근데 저희가 요거를 개발할 때 여기 보시면 The school subject I'm interested in 요 주제 있잖아요. 요거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미 기출로 출제됐던 주제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주제가 아니라 이미 선생님들이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따다가 학교 시험처럼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한 게 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한 달에 8개.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달에 한 번. 요렇게 이제 본격적인 글쓰기 발표 훈련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1학년 때 이 학원에서 파닉스를 시작한 아이는 거의 그냥 복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1학년 때 파닉스가 가면 2학년, 3학년, 3학년 굉장히 다지면서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요거는 100%입니다. 우리 아이가 2학년이다. 그럼 파닉스를 넣었어.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3학년, 여기가 4학년이거든요.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1학년, 2학년이면 파닉스를 넣어주면 거의 여기까지 이제 4학년에 가기 때문에 실용 영어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자 우리 아이가 조금 늦게 영어를 시작한 친구도 있잖아요. 자 3학년에 파닉스를 가는 경우는 1년을 갈 필요가 없겠죠. 파닉스를 보통 3학년에 파닉스를 하면 한 6개월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3학년 3월달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3학년 가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비슷하게 거의 진도를 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4학년에 파닉스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한 5, 6학년까지 딜레이 밀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네, 그래서 그 학년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그 어떤 진도나 이런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작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가고요. 요렇게 이제 5학년의 인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터스텔라로 이제 넘어갑니다. 앞에 계신 엄마들은 조금 그래도 책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Aesop Fables 이제 이거는 이제 입시 과정의 시작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닝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5학년이고요. 이제 커리가 확 바뀌어요. 초등 커리하고 중등 커리는 완전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골드 스텔라가 6학년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파닉스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이쪽은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 시간이 안 돼요. 요거는 혹시 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엄마가 따로 저희가 중등 세미나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오셔야 들으실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제가 요거 하나만 맛보기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골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만 갈게요. 골드 1권하고 가겠습니다. 보통 6학년 아이가 들어가는 책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따라 말하기 이런 거 많이 안 해요. 이제 초등 스타일로 안 가요. 완전히 이제 강의식이거든요. 다 아카데미카 방식입니다. 단어도 이렇게 단어 수가 많아요. 25단어 한 번에 가거든요. Jump rope. Metal. 이렇게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CD 틀고요. Have you ever jumped rope before? 섀도잉 따라 할게요. Jumping rope is a very fun 네, 90초 줄 테니까 빨리 읽고 해석해. 자, 스키밍, 스캐닝. 글의 요지나 세부사항 찾는 수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요거를 펴요. 요 신텍스 책을 펴놓고 여기다가 이제 아이들 노트를 해야 돼요. 선생님 여기서 강의할 거고요. 요렇게 넘어갑니다. 얘들아 여기 뭐 들어가면 될까? 줄넘기. 여기는 입니다. 매우 재밌는 스포츠. 이형식 구문이지. 네, SVC. 문법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수식어구. 얘들아 수식어구는 옆으로 나열하면 안 돼. 밑으로 내리는 방식. 요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갑니다. 오른쪽. 요 거꾸로. 네. 영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 그 다음 문제풀이. 단수, 복수니까 이렇게. 요렇게 이제 일반 동사 문장인 경우에는 문제풀이도 이렇게 가요. 2인칭, 1인칭, 수일치 문제, 3인칭 단수니까 S. 요렇게 이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요. 리스닝은 요렇게 가요. 리스닝. 자, 이렇게 역시 단어 갖다가 CD 틀고 Number 1. 딕테이션. Barco is in 딕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로 활용해서 글쓰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수행평가 스타일이 두 가지 종류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렇게 수행평가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요거 보여드렸죠? 요런 스타일의 수행평가가 있고 두 번째 스타일의 수행평가는 뭐냐면 요렇게 이미지를 아이들한테 주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넣어줘요. 이렇게 What is the boy doing? 요렇게 하면 나머지를 이미지를 보고 아이가 글을 쓰는 요런 방식의 수행평가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두 가지 스타일입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준비를 미리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플 리스닝. 네, 잘 들어보세요. 요거
요 문제입니다. Are you ready, Janet? 준비됐니, 제니? Not yet. 아직. What's the problem? 문제가 뭔데? 답이 C겠죠? 자,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Did you check my homework, Mr. Smith? Yes, I did, Emily. What did you think? 네, 답이 B겠죠. 요렇게 여기 그 노트 테이킹 보이시죠? 여기는 아까 그 방금 들었던 그 스크립트 있죠? 그걸 여기다 딕테이션 받아쓰기를 다 시켜요. 요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토플 리스닝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게 네, 요런 스타일이고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오늘 책은 안 보여드리겠지만 요렇게 이제 넘어가요. 책이. 중1인데 난이도는 중3, 고1 난이도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1 때 배울 건데 네, 굉장히 두껍죠.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파닉스 어머님들은 많이 좀 기다리셨어요. 제가 네, 11시 53분 10분 정도 제가 빨리 얘기를 해서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7분 정도 네, 남았습니다. 이제 파닉스 얘기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왕 오신 거 다 이제 들어보시면 좋죠. 저희가 파닉스는 이렇게 이제 사운드 닥터라는 파닉스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사운드 닥터라는 파닉스예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투스 파닉스는 이렇게 이제 파닉스가 좀 책이 달라요. 요 스토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약간 스타일이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요 사운드 닥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가지 다 설명드릴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걸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캐릭터가 있고요. 사운드 닥터의 영어 5총사가 있습니다. balloonman, lipman, tongueman, 울림이, 바람. 이게 5가지 캐릭터인데요. 역할이 다 있고요. 얘는 이제 풍선맨이에요. 풍선맨. 그러니까 풍선을 이렇게 풍선을 부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는 뭐냐? 립맨. 우리가 영어 발음을 할 때 예비음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해야 되는 단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출발해야 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출발해야 되는 게 있고 요거는 뭐냐면 턱맨인데요. 이제 혀의 위치 요걸 이제 역할을 담당합니다. 얘는 이제 유성음 울림이 얘는 이제 바람이 무성음 요런 각각의 역할이 다 있어요. 예, 요거 역할에 대한 영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송. Alphabet song A, B, C.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파닉스 책이 A를 보통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B부터 좀 가르치는 게 특징이고요. 아까 제가 파닉스를 익힐 때 어떤 게 조금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어를 통으로 메모라이징을 하는 거. 이게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은 단어가 안 나와요, 아예.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안 보여줍니다. 오로지 소리에만 집중을 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단어 외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알파벳 이름에 영어 소리에 비밀이 있습니다. 알파벳 B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B는 B 하는 소리가 납니다. 영어 소리의 3가지 포인트, 입술 모양, 혀의 위치, 소리가 목으로 울려서 나는지 아닌지. 알파벳 B는 입술은 붙이고 혀는 편안하게, 소리는 목으로 울려서 단숨에 뱉어내기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빠, 빠. B의 3가지 포인트, 입술은 붙이고 혀는 편안하게, 소리는 목으로 울려서 단숨에 뱉기. 자, 배 힘주고 아이들 배 힘주기 시키거든요. 말고 3번 자, 배 힘주고. 자, 풍선매 시작. 숨 참고 터뜨려. 이렇게. 네, 저희 박은정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음성학만 전문적으로 가르치신 선생님이시고요.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사운드 닥터라는 책인데, 요거 애들이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시죠? 영어 소리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똑같이. 이분은 이제 남편이 미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9개월을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한국에 3개월 정도만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 쓰신 책이 요거고요.
미국에 있는 그 플로리다에 있는 초등학생도 이 책으로 영어를 배워요. 지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운드 닥터라는 책입니다. 자, 요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한국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할 때 기본 발성이 목을 이용한 발성이에요. 하나 둘 셋. 되나요? 되죠.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 목을 이용해서 발성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얘들아 B는 B 소리 내봐. 뿌 이렇게 내요. 이게 아니에요. 영어 소리는요. 예. 그러니까 영어는 한국 사람은 흉식 호흡이 기본 호흡에다가 목을 이용해서 그 소리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은 기본 호흡이 복식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배에서 미는 발성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여자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저음으로 거의 다 깔려요, 소리가. 예, 그러니까 한국 발성이랑 영어 발성이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먼저 입 모양 잡고, 네, 숨을 배에 힘 한번 줘봐, 얘들아. 배 힘 줘봐. 숨을 5초간 쉬면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숨에 터뜨려. 시작.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해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풍선맨을 소환을 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배에 힘 줘. 예비음 잡고. 자, 풍선맨 출동. 숨 참아. 터뜨려. 이렇게 하면 서서히 아이들이 소리를 배에서 밀거든요. 자, 이렇게. Ready, set, go. 이렇게 5초간 홀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숨을. Set, go. 이렇게 원장님, 얘는 미국인입니다, 실제로. 네. 근데 이렇게 얘는 미국인이라서 5초만 숨만 참아도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한국 아이들은 처음에 여기 안 돼요. 그래서 풍선까지 부는 거예요. 저희 애가, 작은 애가 요즘 뭐 음악에 좀 빠졌는지 뭐 음악을 좀 만들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요즘 보컬 트레이닝 학원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들었던 걸 저한테 맨날 알려줘요. 아빠, 복식호흡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근데 소리를 이제 배에서 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막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데,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이 훈련을 하면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중에 목소리가 되게 좀 약한 애가 있어요. 그런 아이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성인이 돼도 우리 소리 이제 놀리잖아요. 예,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대화하는 놀리잖아요. 너네 말을 먹니?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을 이렇게 소리를 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는 그런 성인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면 되게 소리가 좀 단단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이 B라는 사운드에 대해 정확하게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정확성. 얘들아, B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예비음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맞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아니네. 이렇게 갑니다. 자, 두 번째 혀의 위치. B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혀를 하면 될까 안 될까? 맞네. 이렇게 뒤에 막으면 될까 안 될까 얘들아? 아니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바람이, 얘는 울림이가 되겠습니다. 성대 울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 그 다음에 5번 또 연습. Ready, set, go.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4단계 말하기 학습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요렇게 세팅을 좀 바꿔줍니다. 파닉스 세팅으로. 일반 말하기 세팅이 아니라 파닉스 쪽이기 때문에 세팅을 약간 바꿔서 들어가고요. 이렇게 10번 따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10번 따라 하는 거고요. 10번 하는 거고요. 네, 10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송. 비사스 법, 비사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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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비사스 법, 비사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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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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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죽기 살기로 시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근데 여기까지가 첫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뭘 한다고요? 요것만 해주시죠. 네. 근데 이게 책이 하루 종일 비만 하니까 어떨까 좀 궁금해하실 텐데 재밌어요, 너무 책이. 대문자 소문자 연결하는 거, 이제 쓰기도 삼선 쓰기라고 해서 잔디, 비행기, 구름이거든요. 선마다 다 캐릭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모양, 혀의 위치, 성대 울리 그렇지 않은지, 뭐 색칠 공부 굉장히 재밌어요, 책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이 설계되어 있고요. 둘째 날은 이렇게 첫째 날에 이제 B가 끝나면 둘째 날이 T거든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첫째 날 B를 할 때 한 500번 이상 해봅니다. 이거 500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리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 이제 T는 무성음이죠. 그러니까 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트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근데 요게 이제 둘째 날. 근데 이제 누적 반복이기 때문에 둘째 날은 B도 배우고 T도 배우는 거죠. 셋째 날이 P, 넷째 날이 G, 다섯째 날에 N. 그제서야 모음이 등장을 합니다. 자음 5개를 배운 다음에 모음 2개가 그때 나와요. 훈련하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자,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삼선쓰기 말씀드렸는데 잔디, 비행기, 구름이거든요. 잔디를 뚫고 내려가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얘들아 구름에서 출발하자. 잔디까지 가. 자, 비행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잔디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되게 네, 단어를 잘 씁니다. Number 1. Go. Go. 요거 이제 예. 첫 소리. 자, 요거는 끝 소리. Number 1. Lamp. 네, 끝 소리입니다. Number 저희 파닉스가 다른 파닉스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저희는 이니셜 사운드를 가르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첫 소리밖에 그건 첫 소리만 배우는 거고 저희는 레터 사운드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레터 사운드. 왜냐면 첫 소리, 끝 소리를 같이 잡는 방식이고요. 자, 이제서야 처음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이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5개 자음이랑 모음 2개 배웠잖아요. 배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는 안 배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안 가르쳐 준 거는 안 물어봐요. 요게 이 책의 특징이에요.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아이들이. 근데 대부분의 시중에 나오는 책들은 뭐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꾸 물어봐, 얘한테.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 책의 특징은 안 가르친 건 안 물어본다. 그러니까 가르친 것만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Number 1. B. 바, A. 아, D. 드, Bad. bad, Bad. bad. 이런 식으로 이제 Number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단모음 다음에 요 자음이잖아요. 요 자음이 무성음이죠. 그럴 때는 요렇게 하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성음이 오는 경우에는 요렇게 하살표를 해놨어요. 요렇게 하살표를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소리를 짧게 소리를 끊어주는 거야. bat, bat. 요거는요 길게 늘려줘야 돼요. bag, bag, bat, bag, bat, bag.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무성음이 오느냐 유성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완전 달라지는 거 아시죠? 요렇게 원어민처럼 그 예쁜 발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거의 다 끝났는데요. 여기 V가 네, 6분 4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V표가 되어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것만 뜻이 있고 나머지는 뜻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가 쇼파울을 잘 배웠다고 하는 거는 뜻이 있든 없든 다 읽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뜻이 없는 단어도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PAP라는 단어가 지금은 뜻이 없는데 나중에 수능 단어로 갈 때 긴 단어 속에 이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네. 요거는 아. 요거는 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겠죠? 난. 요거는 네. 요거는 아.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죠? not. 요거는 난. 요거는 not. 이렇게 모든 조합으로 다 읽어 내려갈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권하고 2권이 A부터 Z까지 레터 사운드를 배우면서 숏바울까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3권으로 올라가면 이제 롱바울, 4권이 컨센트 블렌드 사운드, 5권이 바울 다이아그램, 6권이 딥송, R 컨트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이외에도요. 저희가 이제 사이드 수업으로 네, 만들기 과학 수업, 그 다음에 노래 수업,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뭐 댄싱 퀸, 뭐 레몬트리, 저스틴 비버의 베이베, 굉장히 다양한 노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학습, CNN 뉴스, 굉장히 다양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랭킹으로 가면 자, 오늘의 포인트킹은 무슨 팀이라고요? 레드팀 승리. 보통 일반적인 학원 하면 이렇게 학원 세미나를 입시 설명회 하다가 네, 끝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네, 교재 설명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가 됐다. 네, 저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수업을 보여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학부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테파 테스트는 아시아 테스트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저희가 1월달하고 8월달에 1년에 2번 정도 있어요. 네, 전국에 3만 명이 되는 파머스 아이들이 동시 시험 응시입니다. 네, 말하기 대회는 서초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있고요. 테스트 교사교육. 캠프는 말레이시아 캠프로 진행을 합니다. 1월 1일 날 출발을 해서 1월 28일 날 들어올 예정이에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원장님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그런 거 요즘 꽤 있죠? 네. 자, 요게 이제 저희 슬로건이고요.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Pride. 두 번째 시작. Passion. 세 번째 시작. Pride. 네 번째 시작. Promise. 네, we promise 네, all students to move up the summit. 네, 모든 학생을 영어 정상에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시간 감사합니다.